안녕하십니까. 잉디패스의 김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10 Most Competitive Medical Specialty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 치과 의사분들이 이제 대체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얘기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USMLE를 통해서 이제 과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어느 과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USMLE 순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 약간 싶은 약간 이런 얘기를 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순서대로 했었다는 순위 자체는 USMLE에서 나온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무조건 이제 맞는 말이죠. 왜냐면 공식 자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덧붙이는 제가 하는 말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orthopedic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형외과라고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가 1등이라고 생각은 잘 많이 못하셨을 거예요. 피부과라던가 이런 거에 성형외과 이쪽이 더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1등입니다. 1등인 이유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한 50만 불 정도 벌거든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습니다. 되게 웃기는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정형외과가 약간 좀 그렇게 인기가 선호되는 과는 아닌데 여기가 이제 1등인 거죠. 그래서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왜 여기가 유난히 돈을 많이 버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쪽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과 자체가 또 힘들죠. 수술이나 이런 것도 대수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돈을 많이 주지 않고서야 정형외과의 일을 많이 사람들이 기피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똑같이 주거나 그러면 정형외과를 기피하잖아요. 일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힘든 만큼이나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AI로 대체될 것이냐 생각하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AI가 어떤 로봇으로 수술하는 그런 게 쉽게 허가가 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 자체가 이제 사람이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형외과 환자는 앞으로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있으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TA라고 부르죠. 트래픽 액시던트에 해당되는 TA 환자들이 갑자기 저는 되게 급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환자 숫자가 급감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형외과 사람들의 숫자 그 자체도 수술하는 자체 숫자도 굉장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TA 환자들은 좋은 게 뭐냐면 이 환자들은 무조건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떼일 확률이 되게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일 자체가, 그냥 교통사고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많이 급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아는 사람이 정형외과를 가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처음부터 정형외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추천은 저는 솔직히 약간 좀 보류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그냥 지금 정형외과가 1등인데 정형외과 붙으시면은 제 말 듣고 안 가거나 이러실 수는 없죠. 1등인데요. 두 번째가 이제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여기가 2등인 이유가 굉장히 앞으로의 그게 발전 가능성이 높죠. 아직 뇌라는 게 우리 현대 의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뇌과학 쪽이야 앞으로 갈 가능성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AI가 대체할 가능성도 없고, 심지어 여기에 돈 많이 법니다. 60만 불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수술이라던가 이런 것 같은 거 좀 하시기도 하죠. 가지고 뭔가 공부하시기도 제일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게 뭔가 기간도 굉장히 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60만 불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신경외과가 이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등 성형외과죠. 성형외과가 그래서 생각보다 이쪽 두 쪽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나중에 따로 차렸었을 때, 예를 들어 무슨 LA 쪽에 자리를 제대로 잡으시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진짜 자기 클리닉을 한다 이런 거 하면은 이 분들을 그냥 훨씬 더 넘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이나 위험 부담이 좀 크죠. 만약에 클리닉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이제 뭔가 취직을 하실 때는 여기보다는 샐러리가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4등이 또 신기하죠.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도 인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데, 피부과를 제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아무래도 무슨 알레르기라던가 이런 쪽에 관해서 사람들이 되게 자주 찾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솔직히 왜 여기 4등에서 포함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4등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분야도 만약에 수술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코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찍는다던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무슨 어떤 그 약을 처방하거나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AI가 과연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체를 한다면 피부과 쪽이 가깝겠죠. 이게 비용,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에 해당이 된다 생각한다 치면 이거는 뭐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닉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뭐 GP들도 이런 일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어떤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따신 분도 막 무슨 클리닉 해가지고 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런 피부 미용 쪽에 해당되는 거는 쉽게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대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가 단지 미용 쪽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거를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피부과 전문의 따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솔직히 약간 다르게 취급을 하긴 합니다. 일반 피부 클리닉하고는요. 하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그 대부분의 수입이 그렇게 오는 그 뭐냐 피부 미용 쪽에서 오는 쪽이 더 크신 건 제가 또 알고 있어가지고 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사선과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렇게 방사선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암 치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방사선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다이고니스틱 라디올로지고 요거가 이제 방사선에서 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는 그쪽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가 굉장히 이게 걸렸다가 하면은 오랫동안의 이제 투병 생활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 병원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가장 효자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암 쪽이 암 센터가 없는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글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미래를 생각해 봤었을 때 암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약간 이렇게 좀 그걸로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좀 찍히긴 합니다. 과연 30년 후에도 인류가 암을 정복하지 못할까? 20년 후에는 정복 못할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암이라고 하는 게 저는 결국엔 약간 정복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쪽 방사선과를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물음표? 물음표? 그래서 아마 6위를 차지하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네 아시다시피 비뇨기과 쪽은 앞으로 좀 영원히 좀 잘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남성성에 대한 거나 여성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끝까지 좀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도 비뇨기과 분들은 되게 돈 잘 버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강남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건물에 있었던 비뇨기과도 되게 거의 건물 사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뇨기과가 잘 된다 이런 느낌이고 제 사촌 형도 비뇨기과 전문이거든요. 근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뇨기과 해가지고 예 수술 잘한다고 이렇게 좀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되게 중동에서 높으신 VIP 손님이나 이러신 분들 와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 탑 서저리 된다 치면은 사실 어느 과가 된다고 돈을 못 벌긴 하겠냐마는 비뇨기과가 사실은 지금 사촌 형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목숨을 그걸 위해 담보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능적인 부분에 의해서 수술하거나 이런 게 있거나 고환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참 굉장히 되게 잘 나가는 걸 보는 걸 보니까 비뇨기과가 7번에 있는 게 약간 이유가 되는 것,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과죠. 그래서 안과 이쪽에서는 글쎄요. 안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뭐냐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오래 하게 되니까 점점 눈이 나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새는 라식과 라섹 같이 이제 교정하는 수술까지 나오면서 안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 있는 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영원하지 않을까. 이거가 이제 또 AI에서 대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AI에 대해서 대체하는 과를 자꾸 어차피 안 된다고 얘기할 거면서 왜 얘기하냐 이건데 이 9번에 해당되는 이제 다이고니스틱 라디올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핫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술도 없고 그죠? 되게 해가지고 그냥 가서 방사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 MRI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것도 보고 되게 편하죠. 지금 현재 자체는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직접적인 수술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가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과가 AI로 가장 먼저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당장은 그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사실상 암을 진단한다던가 어떤 분야에서는 그 AI가 훨씬 더 진단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죠. 단지 이제 그거가 어떤 이제 법적인 그거나 이런 걸 통해서 AI로 대체를 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제 다이고네스틱 아디올로지는 솔직히 조금 이과는 조금 많이 미래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인기는 많아요. 9등이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제너럴 서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었을 때 뭐 제너럴 서저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등부터 10등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위가 이제 몇 년 사이에 되게 급격히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히 이제 이렇게 정형외과 이쪽은 1등을 하기에는 밑에 좋은 과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를 할 건지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거에 있었을 때 뭐 제 의견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과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가지고 나머지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또 저와 또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MD 베스 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